미국 오리건주 작은 도시 헬리팩스의 재래시장 골목은 오후 4시가 되면서 조금씩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장사를 마무리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바퀴 달린 수레를 끌며 정리하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죠. 김수미는 자신의 작은 푸드트럭 앞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배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든 배는 이제 제법 묵직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도 김밥과 떡볶이, 순대 등을 팔며 하루를 보낸 것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 딸. 수미는 뱃속 아이에게 속삭이듯 말하며 트럭 안의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처음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그때 옆쪽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젊은 남성이 술에 취한 채로 서로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었어요. 하나는 백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히스패닉계로 보였습니다. 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 뭐라고? 나도 여기서 태어났다고.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자 수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이미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지만 수미는 임신한 몸으로 빨리 움직이기가 어려웠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수민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백인 남성이 거칠게 손을 뿌리치면서 수민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관계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바로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대의 순찰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서더니 4명의 경찰관이 급하게 내려왔어요. 존 헌터를 포함한 경찰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신고했나요? 헌터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인 남성이 수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수민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리려고. 허가증 있나요? 다른 경찰관이 수민의 푸드트럭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수민은 당황하며 트럭 안에서 허가증을 찾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구부리기가 쉽지 않았고 허가증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들은 점점 초조해하며 수민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불법 장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헌터가 무전기를 통해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수민은 그제야 허가증을 찾아 내밀었지만 경찰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저 임신했어요. 허가증도 여기 있고요. 수민이 간절히 말했지만 헌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제발요, 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수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민이 저항한다고 여기며 더욱 강경하게 나왔어요.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수민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색 벽돌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서 수민은 딱딱한 벤치에 앉아 배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아직도 얼얼했고 아기가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민은 배를 쓰다듬으며 자신에게도 뱃속 아이에게도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유치장 밖에서는 경찰들이 업무를 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 전화 받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수민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신원 확인 중입니다. 조용히 기다리세요. 한 경찰관이 차갑게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들어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그는 이미 돌아서서 가버린 후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었는데 지금 수민은 이 차가운 유치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경찰들이 아직 압수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며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영상통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미는 아버지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신호음에서 화면이 켜졌습니다. 수민아? 김정수의 온화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던 것 같았어요. 안경을 쓴 채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창백하고 주변 배경도 이상해 보였거든요. 아빠, 나 그냥 장사 끝내고 있었어. 그냥. 수민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억울함과 분함,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딸이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 뭐? 정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책을 덮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수미는 사건의 전말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다툼을 말리려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일, 허가증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체포된 일, 그리고 지금 이 차가운 유치장에 갇혀 있는 상황까지. 정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8살의 어른이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무섭지 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헬리팩스 경찰서 앞에 검은색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면서 깔끔한 흰 셔츠에 회색 코트를 입은 김정수가 내렸어요. 그는 공항에서 곧장 이곳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과 캐리어를 들고 있었죠. 정수는 경찰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자신의 딸이 갇혀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경찰서 로비는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접수 창구에는 중년의 여성 직원이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약간의 한국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고개를 들어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별로 친절하지 않았어요. 제 딸이 어제 여기서 체포됐다고 들었습니다. 김수민이라고 하는데요. 민원은 절차대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저쪽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직원이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정수는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서류 가방에서 작은 가죽 케이스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함들과 몇 장의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시계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그때 경찰서 뒷문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과 카메라를 든 남성,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있는 젊은 여성까지. 이들의 등장으로 로비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엘리자 윌슨 변호사입니다. 김수민 씨 사건으로 왔어요.
정장을 입은 여성이 접수 창구에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접수 직원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변호사와 기자들까지 나타나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거죠. 잠깐만요. 서장님께 연락드릴게요. 직원이 급하게 내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 분 후 리처드 서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영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서장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정수가 조용히 일어나 서장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서장님. 정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장은 명함을 받아보고는 눈을 크게 뜨더니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수 국제인권법 NGO 법률고문 전 대법원 판사. 서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명함을 다시 보고 정수를 보고 또 명함을 봤어요. 잠깐, 선생님이 혹시... 네, 제가 김정수입니다. 정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장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김정수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 딸이 어제 부당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리처드 서장은 김정수의 명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제인권법 NGO 법률 고문이라는 직책이 그에게는 낯설지 않았어요. 몇 년 전 경찰 인권교육 세미나에서 들었던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났거든요. 서장실로 모시겠습니다. 서장이 어색하게 말하며 정수를 안내했습니다. 그때 엘리자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김수민 씨의 변호를 맡고 있거든요. 변호사까지? 서장은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불법 장사 사건으로 여겼던 일이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서장실에 들어서자 정수는 차분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흥분이나 분노의 기색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슬픔과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 딸 김수민이 어제 체포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장은 책상 위의 파일을 뒤적이며 대답했어요. 시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허가증 미비로 체포했고요. 허가증 미비라고 하셨나요? 엘리자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책상 위에 놓았어요. 여기 있는 게 김수민 씨의 정식 영업 허가증입니다. 시청에서 발급받은 것이고 모든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서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허가증이 있다면 체포 사유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건 제 딸이 소란을 피웠다고 하셨습니까? 정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서장은 왠지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장 경찰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은 누구입니까? 존 헌터 경찰관입니다. 서장이 대답하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순찰 중이라서. 그럼 CCTV 영상은 확인해 보셨나요? 엘리자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장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CCTV 영상이요? 시장 곳곳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 말입니다. 사건 현장도 찍혔을 텐데요. 서장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사건을 처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상 확인도 없이 현장 경찰관의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시킨 거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장이 부하 직원을 불러 CCTV 영상 수집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어요. 30분 후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오후 시장 골목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영상에서 수민은 자신의 푸드트럭 앞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두 남성이 다투기 시작했고 수민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말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도착해서 수민에게 허가증을 요구했을 때 수민이 트럭 안에서 허가증을 꺼내 보여주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엘리자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영상 속 수민은 분명히 허가증을 제시했는데 경찰들은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체포했거든요. 서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과잉 진압이었고 더 나아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과잉 진압을 당한 건 한 명의 이방인이 아니라 제 딸이었습니다. 정수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무겁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서장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어제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수민이 허가증을 제시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보였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과잉 진압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제 딸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큰 압박감을 주었어요. 서장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헌터 경찰관이 허가증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수민을 체포하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사요? 엘리자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는데 무엇을 더 조사하시겠다는 겁니까? 임신 8개월의 여성을 아무런 근거 없이 체포한 것 아닙니까? 그때 서장실 문이 열리며 존 헌터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급하게 불려온 것 같았어요. 순찰복에는 아직 바깥 활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장님 부르셨나요? 헌터가 인사하며 들어오다가 정수와 변호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걸 직감했어요. 헌터, 어제 김수민 사건 기억나나? 네, 시장에서 불법 장사하던. 불법 장사가 아니었다. 서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헌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영상을 봐라. 서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헌터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에서 수민이 허가증을 내미는 장면을 보자 헌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냥 매뉴얼대로 했을 뿐입니다. 헌터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매뉴얼대로라고 하셨나요? 정수가 천천히 일어나며 헌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서려 있었어요. 경찰 매뉴얼에 임신부를 함부로 체포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허가증을 확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정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치지는 않았어요. 당신들이 잃은 건 시민의 신뢰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정의 말입니다. 서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의 말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헌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장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파는 작은 푸드트럭 하나로 이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장사를 마무리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엘리자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언론에도 공개될 예정이에요. 언론이요? 서장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미 지역 언론사에 연락했고 인권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그때 서장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경찰서 앞에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경찰서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 같네요.
엘리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와 함께 딸을 석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경찰서 앞 계단에는 어느새 1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부터 신문사, 그리고 온라인 매체까지 다양한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미 이 사건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부 한국 여성 부당 체포 인권단체 개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서장은 서장실 창문을 통해 밖의 상황을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단순한 장사 단속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장님, 기자들이 성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급하게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서장은 정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딸이 안전하게 석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제 딸부터 석방해 주세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장이 급하게 수민의 석방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1시간 후 수민은 유치장에서 나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하루 만에 만난 부녀의 재회였지만 수민의 얼굴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정수가 딸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수민은 아버지의 품에서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오후 3시 리처드 서장은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중했어요. 어제 발생한 김수민 씨 체포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장이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경찰서는 김수민 씨가 적법한 영업 허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체포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는 명백히 저희의 실수였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가 있었나요? 현장 경찰관의 처벌 계획은 있습니까? 인권단체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장은 차례대로 질문에 답변했지만 대부분 원론적인 대답에 그쳤어요. 그는 사건의 책임을 현장 경찰관 개인에게 돌리려 하지 않았고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정수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수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딸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의 말에는 더 이상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나 보복보다는 평화로운 해결을 원한다는 뜻이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에서는 불법 체류자 단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수민이 합법적인 거주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런 목소리들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지역 한인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인 동포들의 인권 보호와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임신부 부당 체포 사건, 경찰서장 공식 사과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헬리팩스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병실은 따뜻한 오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수민은 흰색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어제의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 더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태아의 심박수도 정상이고 양수량도 적절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담당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유치장에서 보낸 밤 동안 아기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랐거든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정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딸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아온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기분이 좀 어때? 정수가 의자를 침대 옆으로 당기며 앉았습니다. 수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미안해요. 수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창피해서 말 안 했어요. 이민 와서 장사하는 게.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였어요.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존경받는 판사였는데 자신은 미국에 와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던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정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아빠는 판사셨잖아요. 그런데 딸은 길에서 장사하고. 수민아. 정수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음식이었단다. 수민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만든 김밥 하나 떡볶이 한 그릇으로 이 도시 사람들 마음도 녹였잖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정수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판사로 30년을 일했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직접 기쁨을 준 적이 몇 번이나 될까? 너는 매일 그 일을 하고 있잖아. 수민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될 거야. 정수가 수민의 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딸의 웃음소리에 정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빠,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기가 좀 무서워졌어요. 정수는 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받은 충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럴까? 아기도 한국에서 태어나는 게 좋겠네. 정말요? 수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고향에서 첫 울음을 터뜨리면 좋겠어. 정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손녀의 이름까지 생각해두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하늘이 병실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부녀는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은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분주했습니다.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며 오가는 소리와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정수와 수미는 게이트 앞 대기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미는 임신 9개월에 접어들어 배가 더욱 불러왔어요. 의사는 비행기 여행에 문제 없다고 했지만 정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힘들면 말해. 정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의 마무리 작업을 끝냈습니다. 푸드트럭을 정리하고 집을 빼고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몇몇 단골 손님들은 수민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워했습니다. 한국 가서도 김밥 만드시죠? 꼭 연락 주세요. 그들의 따뜻한 말들이 수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곳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민은 배 때문에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지만 정수가 세심하게 도와주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수민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미국 대륙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살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이 혹시 미국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할까봐 걱정했거든요. 아니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민이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래요. 아빠와 함께. 정수는 딸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외국에서 힘들게 살아온 딸이 이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기뻤어요. 그런데 아빠, 아기 이름은 정하셨어요? 수민이 문득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수가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예쁘게 쓰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늘이. 하늘이요? 맑은 하늘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게 자라라는 뜻이야. 그리고 정수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에 태어날 것 같아서.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느껴졌거든요. 하늘이 좋은 이름이에요.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바다와 구름들이 보였어요. 수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아빠, 한국에 가면 뭘 하실 거예요? 글쎄, 손녀 돌보기가 1차 목표지. 정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요리를 시작하면 도와줄 생각이야. 한식당이든 푸드트럭이든. 정말요? 물론이지. 이번 일로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수민의 뱃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곧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의 구름들이 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가 태어날 맑은 날을 미리 보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겠다고.